TV 보면 아침으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결국은 보다 보면 간편 보조식품 같은 광고라고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게 됐습니다. 저도 케이블 채널에서 그런 방송 많이 봤는데요. 그럴 때 채널 돌리면 홈쇼핑에서 꼭 그 제품을 판매 중이더라고요. 마케팅의 한 부분이고 당연히 그 제품들이 영양 성분까지는 속이지 않았을 거라 믿고 무작정 비판만 하면 안 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인 상태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저 또한 아침 공복에 영양소가 가장 잘 흡수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바쁜 아침 시간에 간편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단에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과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것을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 건강관리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쭌쌤입니다. 세계적 논문을 바탕으로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침 식사의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간헐적 단식의 유행에 따라 공복 시간을 늘리려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가족들 챙기거나 출근하느라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은데요. 책 아침 식사의 문화사회의 저자 헤더 안트 앤더슨 말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인공 과일 향이 들어간 시리얼 한 그릇일 수도 있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삭힌 콩이 듬뿍 올라간 쌀밥 한 그릇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를 띠든 아침 식사는 배고픈 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공복의 뱃속을 채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활기를 돋우는 것이 아침 식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 많은 학자들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침 식사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나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공복 시간이 길어져 점심과 저녁의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 또한 높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에 치명적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복 상태인 아침 식사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엔 건강한 아침 식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인데요. 신혜라님도 아침 루틴처럼 드신다고 합니다. 체내 수분은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 등으로 최대 1리터씩 배출되는데요. 이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상 후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물을 마실 때는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을 드셔주시는 게 핵심인데요. 미지근한 물인 이유는 저의 체온이 약 37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200ml에서 300ml 약 한 컵 정도의 물을 꼭꼭 씹어 마신다 생각하고 천천히 마셔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51살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은 가수 미나님도 드시는 삶은 달걀인데요. 아침에 먹는 삶은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됩니다. 실제로 스페인 카스티아 라만차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달걀은 비타민 A, B, D와 같은 다양한 비타민과 철분,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 등 필요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뇌 기능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하여 치매 예방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노년에 꼭 필요한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피부와 머릿결까지 좋게 해줍니다. 삶은 달걀 드실 때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빼고 드시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요. 노른자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 효과적인데요.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운반하여 간에서 배출하게 해줌으로써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류를 방해하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 내 축적물인 플라크 형성을 방지해줘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꼭 드셔주세요. 세 번째는 야채나 과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사과, 당근, 양배추입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기에 매우 좋은 과일로 케르세틴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해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질을 흡수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사과에 포함된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는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 포함된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더불어 비타민 A와 항산화제는 피부세포를 유지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모든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의 대표적인 역할 몇 가지를 알아보면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비타민 K는 뼈의 결합을 촉진하여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막고 지혈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유해 산소종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자인데요.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라니 약간 의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고구마도 당연히 좋은 식품이지만 가급적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을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탄닌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배출을 유도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감자는 탄수화물이 많아 살찌는 식품이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감자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그리핀 예방연구센터에서는 식품의 건강 가치를 점수로 환산했는데요. 5만 개의 식품 중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현미는 82점이었고 과연 감자는 몇 점일까요? 현미보다 높은 93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자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복합체, 철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비타민C가 많은데요. 한 개만 먹으면 성인의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이 약 50%를 섭취하게 되므로 노화 방지, 면역력 향상, 피로 회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몸속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판토텐산이 많이 들어있고 감자의 녹말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감자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려면 위산 분비가 적은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을 위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삶은 후 냉장고에 하루 보관하면 감자의 전분이 다량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지수 GI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심장 건강을 좋게 하고 낮은 탄수화물 함량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위 5가지 음식은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조합된 식단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음식이 꼭 아니더라도 영양에 맞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아침 공복 식사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속 비슷한 효능과 중복되는 성분들에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방금 소개드린 음식들은 완전 식품에 가까워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드시면 안 좋은 몇 가지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위해 시리얼이나 단백질바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최악인 거죠. 많은 시리얼과 단백질바 제품은 맛을 내기 위해 높은 설탕 함량과 인공 감미료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 그 외 많은 건강적 문제들을 생기게 합니다. 커피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아침에 여유롭게 멍 때리면서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장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영향인지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드시거나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면서도 카페에 들려서 커피는 꼭 사오더라고요. 이게 왠지 직장인들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닌데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해 추후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비엠철의 흡수를 방해해서 철분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이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증가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면 면역력 저하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아침 식사보다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이건 기상 직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물을 마시기 전에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건데요. 당연히 양치가 가장 좋겠지만 기상 직후 양치하는 건 귀찮을 수도 있고 양치 후 식사를 하면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서 불편할 수 있으니 대신에 물로 가글하듯 입속을 꼭 헹궈주세요.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침의 역할을 알고 갈게요. 침은 구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하며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균 성분이 있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치매 분비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으로 치매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 내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해 있고 밤새 구강 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여 치아 표면과 잇몸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치나 가글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세균을 그대로 아침 공복에 모두 드시게 되실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상 직후 꼭 양치나 가글을 필수로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아침 식사의 모든 것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좋은 음식으로 신경 써서 챙겨 먹는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일주일만 먹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모두 챙겨 먹기엔 힘드시다면 채소와 과일만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그것도 번거로우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ABC 주스 등 과일과 채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주스가 많으니 이렇게라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은 무조건 챙겨 먹고 있지만 야채 과일이 관리와 손질이 귀찮아 매일 아침 시중에 판매하는 ABC 주스를 마시는데요. 정말 편하고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혹시 ABC 주스의 효능이나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명처럼 건강은 곧 행복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모두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조리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제안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2번의 암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어 옆에서 지켜본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영상 편집이나 영상 내용에 있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